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파주가 묶일 거라고 예측해서 왜 두 개 컨텐츠 방송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묶였잖아요. 그죠? 네. 김포가 묶이고 나서 37평이 2주 만에 1억 가까이 올랐고, 호가가 아닙니다. 실거래가가 반영된 가격입니다. 김포가 이제 묶이고 나서 그렇게 한참 막 굉장히 치고 올라와서 지금 이게 멈췄느냐? 그렇지 않아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김포 가격이 많이 하락했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계속 전세가가 받쳐주는 거죠. 그죠? 실수요자 장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게 투기장으로 이제 끝날 거였으면 투자자들이 다 빠져나오면 아파트 가격이 쫙쫙 빠질 텐데, 지금 뭐 김포 조정되고 나서도 끄떡없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그 전에 막 치고 올라가던 건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파주가 묶였습니다. 파주가 묶였기 때문에 그 수혜 지역이 어디가 될 거냐? 김포냐? 이 트라이앵글 김포, 일산, 파주 이렇게 삼각편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파주까지 묶였습니다. 그래서 파주에 투자하려고 했었던 비조정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파주에 투자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고양시로 몰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입지가 너무 좋으니까. 그죠? 백화점들이 가장 중시하는 게 입지랍니다. 입지. 당연히 그렇겠죠. 그죠? 그럼 여기 일산은 백화점이 얼마나 많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코스트코를 비롯해서 롯데 아울렛, 이마트,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하여간 많아요. 그리고 대형 병원도 엄청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27년 걸려서 이 일산은 동서구 다 27년 걸려서 형성된 입지 조건이고, 또 무엇보다도 학군이, 공교육 학군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특히 뭐 이번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보낸 그 중학교 순위를 보니까 정발중학교, 백마중학교, 백신중학교, 오마중학교 이 순서대로 되어 있던데, 진짜 뭐 선방한 거죠. 그죠? 어쨌든 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갔다고 해서 다 인생이 잘 풀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앞으로는 뭐 공부를 꼭 잘해야 되는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지식산업은 이제 끝났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으로 완전히 접어들었다라고 보는데, 어떤 친구가 더 유리하냐면 친구가 많은 친구, 나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친구가 많은 친구, 그 중에서 리더십이 있으면 더 좋고, 그 리더십이 있는데 이 아이가 좀 엉뚱해요. 그러면 더 좋습니다. 창의적이에요. 그럼 완전 뭐 대박인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서 앞서 나갈 수 있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거. 이 유튜브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상위 랭킹되어 있는 그 순위를 보세요. 서울대, 연대, 고대 출신 있습니까? 고졸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력하고는 이제 무관해졌다는 거예요. 앞으로의 세상은 뭐 학연, 지연 다 필요 없습니다. 야, 독고다이로 혼자 잘 나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유튜브에 관심 있으신 분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파주가 묶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주가 묶이면 당연히 일산, 특히 역세권인 서해선이 들어오는 이 백마역 같은 경우는 최대 수혜 지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곡 역세권이 개발되면 백마역이 최고 최고 수혜 지역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 백마역에 주변에 얼마나 여건이 좋아요. 아까 뭐 공교육 학군도 얘기했지만 사교육 학군도 끝내주잖아요. 그죠? 목동, 대치동, 뭐 중계동, 상계동, 거기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죠? 사교육 학군으로 보면 백마마을, 여기 학원가 하면, 제가 왜 이렇게 잘하냐면 백마마을에서 학원을 15년간 운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교육으로 먹고 살고, 사교육으로 우리 아이들 뒷바라지를 다 한 거죠. 이제 뭐 저는 올해 투자를 잘 해서 노후 대비도 해놨습니다. 드디어 이제 사단이 37평을 가지고, 그게 지금은 뭐 8억이라고 하지만 조만간 14억, 15억, 16억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16억이 되었을 때 저는 이제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놀고 먹을 예정입니다. 지금도 뭐 놀고 먹는 수준이지만 거의 정말 놀고 먹어요.
이게 뭐가 좋으냐면 노후 대비를 해놓으면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일하기 싫을 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요즘 우리 퇴근 시간이 5시 전후입니다. 예전에는 처음 초창기에 막 7시 다 돼서 퇴근하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5시 반 막 이렇게 막 퇴근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옆에서 이 상가 분 중에 거기 한성부동산은 대기업이라고 이렇게 퇴근 시간이 이르냐라고. 저희가 퇴근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퇴근해도 이 유튜브 동영상이 막 열일을 해서 영업사원 역할을 해줍니다. 얘가 다른 모든 사람들 핸드폰 막 돌아다니면서 열일해서 영업 떼어주기 때문에 이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손님이 내가 찾아가지 않아도 찾아오는 거죠. 그죠? 필요한 손님이. 그러니까 아까 외국에서도 전화가 왔었는데 유튜브 보고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 외국에 떨어진 손님도 문의 전화를 주시고 뭐 아파트 투자 오늘도 4건인가 그러니까 총 5명이 투자하겠다라고 저한테 전화를 주신 거죠. 제가 찾아갔나요? 외국까지 찾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4건도 다 투자 문의였는데 아들 사주고 싶은데 뭐 1억 5천 정도밖에 없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겠냐. 어떤 분은 2억이 있는데 이 2억을 어떻게 하면 미래 투자 가치를 높일 수 있냐 뭐 이런 상담 전화였었습니다. 그래서 잘 연결이 되면 오늘도 이 작은 사무실에서 3건의 거래가 진행이 되었거든요.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입니다. 저한테는 라이브인데 여러분한테는 뭐 그렇게 전달되지 않겠지만 어쨌든 파주가 묶이면서 이 일산 백마마을 같은 경우, 강촌마을 같은 경우, 백송마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아질 거라는 거예요. 제가 요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이라고 하니까 누가 시비를 걸더라고요. 진짜 1등 맞냐고. 저 총 거래, 즉 2년 동안 총 거래. 이걸 어떻게 하냐면 국세청에 우리가 그 현금 영수증 신고를 해요. 매번 거래가 있을 때마다 전세 거래가 있거나 월세 거래가 있거나 뭐 매매 거래가 있거나 하면 우리가 이제 수수료를 받으면 바로바로 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국세청에 그동안 누적되어 있는 그 신고 금액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짧은 기간 올해만 해도 수억이에요. 그러니까 1등이 맞는 거예요. 혹시 이 일을 제기하실 분은 특히 이 백마마을이나 백송마을이나 뭐 강촌마을에서 이 일을 제기하실 분은 그 현금 영수증 뭐 이렇게 총액 나와 있잖아요. 그죠? 총액 보여주면 제가 확인한 즉시 저보다 더 진짜 아파트 거래 1등 그 수익률에 있어서 더 높으면 1등 요거를 지우겠습니다. 그냥 한성부동산만 쓰겠습니다. 저한테 시비 거는 사람이 참 그렇게 많아요. 제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파주 이제 묶였으니까 이 일산 신도시 같은 경우에 많이 오를 것 같으니까 아파트 사세요 막 이러잖아요. 그죠? 저는 진정성을 갖고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사라고 하는데 너 투기 조장하느냐, 너 말 듣고 샀다가 아파트 가격 폭망하면 어떡할 거냐, 내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사려고 했는데 너 책임질 수 있냐. 내가 뭐라 그랬어요 지난번 2편에서. 책임질 수 있다니까요. 책임질 테니까 사세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서 2년 뒤에 아파트 가격이 만약 2억 올랐다, 그럼 그 2억을 저한테 주면 돼요. 2억이 떨어졌다 그러면 제가 책임 이제 공증을 해서 근데 2억을 돌려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원하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30대가 패닉 바잉을 했다라고 다들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영리한 거예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판단 끝에 아파트를 산 거예요. 그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후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17년도, 18년도, 19년도 올 초에 산 사람, 불과 한 달 전에 산 사람 후회하는 사람 있을까요? 아니, 3달 전에 5천만 원 투자해서 제가 2억 벌어서 400%의 수익을 남겼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건 대단한 거예요. 워렌 버핏 투자보다도 훨씬 더 앞서갔던 투자 방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투자해서 이렇게 노후 대비를 잘 해놨고 돈을 벌어보니까 그 실물 자산에 투자해서 자산
자산 가치를 늘려주는 게 내 자산을 늘리는 거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그죠? 지금 풀린 유동성은 3,100조이니까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 실거래지수, 실매매지수, 심리는 여기에 와 있고 이게 합해져야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아직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유동성 장세에서는 이게 계속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코로나로 인해서 이 풀린 유동성 자금을, 이 유동 자금에는 M1, M2가 있는데 M2의 적용을 더 많이 받거든요. M2라는 것은 담보대출, 뭐 신용대출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죠? 실제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은 총 동원될 수 있는 자금이 다 유동성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정신없지만 풀린 유동성 자금이 너무 많아서 아파트 실거래가가 치고 올라갈 거고, 또 창릉 3기 신도시 분양받기 위해서 전세 수요는 계속 끊임없이 채워질 겁니다. 전세가가 받쳐주기 때문에 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거고, 더군다나 이제 파주 시장이 조정지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트라이앵글이었던 김포, 고양, 파주 중에서 어디가 가장 다 입지가 좋으냐? 당연히 일산입니다. 그죠? 당연히 고양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양시가 특별시가 된 거죠. 서울특별시처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지원이 되고 달라져 있을 겁니다. 이제 적용이 되면 우리도 이제 자부심을 갖고 자족도시였던 자부심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까지 아파트가 오를 것 같느냐? 창릉 3기 신도시 입주 때까지 늘 말씀드리지만 오릅니다. 어제 신문 보니까 정부에서 3기 신도시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만약 정말 정부 안과 경기도 안대로 85%가 공공 임대 주택으로 이제 나온다면 그 도시 자체가 창릉 임대 신도시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좀 위험해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많이 활성화되고 해야 되는데, 오늘 또 발표된 거 보니까 20년 영구 임대 주택을 아주 자랑처럼 입주 공고문을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동안 영구 전세 임대주택입니다. 내가 한번 들어가면 20년 살 수 있어. 20년. 뭐 3억, 4억에 전세금을 내고 20년 동안 영구 전세를 살 수 있습니다. 그건 축복일까요? 불행일까요? 굉장한 불행입니다. 저는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구 임대주택에, 영구 전세주택에 합격했다고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자기의 삶을 놓고 보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말 자기 자산 가치는 계속 까먹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현상에 의해서. 화폐 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20년 뒤에는. 아니, 지금 1억하고 20년 뒤에 1억하고 같아요? 다르잖아요. 그죠? 20년 뒤에는 뭐 1,000만 원 정도로 떨어져 있겠죠. 1억이. 지금 1억하고 20년 뒤에 1억하고 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1억이 20년 뒤에는 1,000만 원 정도로 화폐 가치가 하락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4억 주고 이제 영구 임대를 20년간 살았어요. 그래 딱 봤더니 4천 남은 거예요. 4억 내고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자산가. 그러면 그 사람은 4천 남았는데 이제 노후 대비를 어떻게 하긴? 영구 전세 20년 산 뒤에 본인의 노후는 어떻게 대비할 거예요? 지금 이 OECD 국가 중에서 주거 안정, 그건 1위예요. 그죠? 전세제도 때문에. 근데 이제 전세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그게 참 큰 걱정입니다. 월세로 전환되고 있고, 월세로 내면서 사는 거 진짜 불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거 비용이 그나마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 전세 제도를 보다 계속 활성화해서 끌고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뭐 임대주택 사업도 계속 이렇게 좀, 왜 공공 임대에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릉 3기 신도시 입주만 바라고 있었던 그 30대 패닉 바잉했다라는 그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적폐의 대상이 되었던 30대의 영끌은 정말 현명한 투자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해서는 지금 무주택자로 사는 40대 50대가 그 30대 영끌한 그 친구들만도 못한 것 같아요. 결단력에 있어서만큼은. 본인의 자산 가치를 30대만큼도 지금 못 채웠잖아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대기업에 다니는 것보다 서울에
아파트에 있는 백수가 더 낫다고. 왜 그럴까요? 대기업에 다니는 것보다 아파트가 더 많이 벌어다 주니까 그렇습니다. 총 자산 가치로 놓고 보면 이 백수가 과로사 한다는 말이 거기에 있습니다. 얘는 백수이지만 아파트 가격이 계속 자기 자산 가치를 높여주니까 놀고 먹어도 되는 거죠. 회사 다니는 친구보다 더 많이 아파트가 벌어다 주니까. 젊은 친구들은 그걸 잘 인식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회사 가서 열심히만 일하면 자기 소임을 다 했고 그냥 노가다 수입만이 나의 총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총 수입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걸 바보같이 적금을 해요. 적금을 들어요. 적금을. 좋아요. 적금을 드는 거 좋아요. 어느 정도 일정 정도 모이면 투자를 하란 말이에요. 투자를. 한 2천 모였다. 그럼 바로 빌라를 사세요. 바로. 빌라 2천 투자해서 살 수 있는 거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산 가치를 불려가고 눈덩이처럼 스노우볼 효과라고 하던데. 근데 눈덩이는 클수록 좋습니다. 3억 투자하면 2년 뒤에 3억을 벌 수 있어요.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이 37평 1억 5천 투자해서 5억이었던 아파트를 3억 5천 전세 사는 1억 5천 투자해서 지금 8억이 되었더라고. 8억 5천? 그러니까 8억이 되었죠. 8억. 그러니까 3억이 뛴 거죠. 그죠? 1억 5천이라는 스노우볼 크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3억을 번 거예요. 200%의 수익을 낸 거죠. 그러니까 볼이 클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좋은 거. 그러니까 평수가 넓은 평수. 뭐 49평 좋습니다. 37평 좋습니다. 나중에 주택임대 사업하거나 아니면 뭐 주택연금 가입해서 내 노후를 단단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파주 시장이 조정지역으로 묶이면서 우리 일산 이 시장에 훈풍이 불 예정이라는 예상을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